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 제6-6강 진토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지지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축, 인묘진, 지지에서 벌써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진토라는 것은요, 그 토기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지지에서 토기운이라는 건 진술충미 4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4가지의 성격이 모두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진이라는 것은 동물로는 용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봄하고 여름 사이에 넘어가는 환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요, 그 음력 4월, 양력으로 한 4월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이 진월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토기운을 보면 이쪽에는 이제 미토가 있고요. 이쪽에 술토가 있고 이쪽에 축토가 있고 이쪽에 진토가 있는데 이 토라는 것은 환절기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환절기라는 것은 그 계절의 변화를 이끄는 그런 때를 나타내니까 이 토기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특히 이 용이라는 동물은 12지지 중에서 상상의 동물인데요. 이게 이제 이 용이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로 올라가서 용으로 승천하는 그런 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진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시간으로 봤을 때에는요.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 가지고 그 오전 시간에 이제 오전 아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봄에 그 싹이 펴가지고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때를 나타내니까 사람의 성장기로 봤을 때에는 한 청소년기 정도 이때가 되고 그리고 시간으로 봐서는 아침 그리고 계절적으로 봐서는 늦은 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진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이번에 그 새로운 도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12지지에는 그 음양에 대한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걸 이제 설명을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지지가 있으면 이것을 음양의 비율로 나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진토라는 것은 1대5라고 돼 있잖아요. 음이 1이고 양이 5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오양이죠. 양이 5배나 많으니까 이 진월이라는 것은 양의 기운이 아주 강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4월 같은 경우는 음은 하나도 없고 양만 6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하게 그 양만 있는 것이고 이 4월과 대칭점에 있는 이 해월 해수를 보면은 음만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월 같은 경우는 이제 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해당이 되는데 똑같이 음과 양이 3대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5월서부터 시작이 돼갖고 음이 조금씩 늘어나요. 조금씩 늘어나다가 이 6월서부터 그 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음이 많아지다가 이 4월서부터 양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생기기 시작하다가 묘월서부터 그 양이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기초 시간에 전공 기초 시간에 음권 양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이 많아지는 이 6월서부터 이제 음권에 접어든다고 할 수가 있고 이 양의 기운이 많아지는 6월부터 양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이렇게 양이 많은 것이 양권에 해당이 되고 음이 많은 것이 음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지의 성격을 파악을 할 때, 양이 많은가, 음이 많은가, 이 음과 양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토를 보면은요, 이 진토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07시 30분부터 09시 30분에 해당이 되고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 토라는 이 진토가 나에게는 이제 재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내 사주에서는. 그러면 진토가 딱 들어왔을 때 이 토기운이라는 게 환절기 변화 뭐 이런 걸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의 재물운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인성운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나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진토라는 것은 임묘진 동방목국의 끝이에요. 끝이고 양토이고 늦은 봄이다. 그리고 청명과 고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임묘진 동방목국의 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임묘진보다는 이 진토라는 것은 그 아이콘이라기보다는 이 진토가 상징하는 것은 그 수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진토에는 계수라는 수기운도 들어있지만 이 신자진 수국에서 그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토가 이 삼합으로 봤을 때에는 수기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진토라는 것은 물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용이라는 그 상상의 동물이 하늘로 승천을 할 때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수기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주에 수기운이 반드시 있어야 그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토라는 것은 겨울 기운을 거두고 여름을 열게 한다. 그래서 이 신자진 수국의 고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지라는 게 그 창고 고자를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진월이라는 것은 이게 더 낫겠네요. 이 진월이라는 것은 음과 양의 비율이 1대5예요. 1대5니까 그 음의 기운이 아주 약간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4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음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삼합에서 봤을 때에는 신자진 수국 이 신자진 수국이라는 게 이 수기운이 그 조금 남아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겨울의 기운이 아주 약간은 남아있는데 그걸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 여름을 여는 그런 계절이 바로 이 진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월은 나무가 자라기에 아주 좋은 비옥토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약간 좀 축축합니다. 그 비가 내리고 이 4월이면 그때 좀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나무가 땅이 좀 축축해지면서 그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곡식이 생명체가 자라기에는 아주 최적의 조건인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목의 입장에서는 진토를 반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월에 태어난 을목이다. 그럼 끝내주는 거죠. 진월에 태어난 을목 그러면 끝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생식 환경이 좋은 비옥토이기 때문에 진일주나 진시에 태어난 여성은 출산과 육아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 치고 출산과 육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진월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생식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때 이제 태어나신 분들 그 진일주를 깔고 계신 분들은 특히 출산과 육아에 더 관심이 많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지금 이 한자를 보면 이쪽에 이 비우자 밑에 이 진자 있는 것이 벼락진자고요. 그리고 이 오른편에 이 손수자가 있는 것이 떨칠 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이라는 것이 이 벼락이라든가 막 흔들림, 요동치는 거, 뭐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벼락진이나 떨친 진자에서 이 진자가 나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진월 자체가 상당히 그 좀 에너지가 강하고 그 요동치는 그런 그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뜨거운 4월로, 뜨거운 이 여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계절이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음과 양의 관계를 봤을 때 4월 같은 경우는 음이 하나도 없고 양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양만 있는 이쪽 계절로 넘어가는 그런 진월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월이면 양력으로 한 4월 정도 되는데요. 이 4월 달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4.19 혁명도 4월 달에 일어났고요. 이 3.1운동 같은 경우도 그 3.1운동의 그 진행, 3.1운동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걸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시작은 3월 1일 날 시작이 됐는데 4월 달에 돼서 이제 더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다 퍼지죠. 그러니까 이 4월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뜨거운 달이다. 사람들을 요동치게 하는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양기를 받아서 요동을 치고 진취적 기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 용이라는 것은요, 변화를 뜻해요. 변화를 뜻하기 때문에 변덕이 심하고 이 진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으로는 이제 그 진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진취적 기상인데 안 되면 변덕이 심하고 후회를 잘하고 그리고 몽상가가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거죠. 꿈만 이렇게 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서에 보면은 진간성이라는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간자가 그 간사할 간자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아 진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간사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이 간사할 간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자로는 이 간사할 간자가 쓰였습니다만은 머리가 좋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책략가 그리고 기획력이 우수한 사람들, 아이디어 뱅크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진일주가 많다. 쉽게 말해서 머리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일주에게는 사기를 만약에 사기꾼이 사기를 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진일주에게는 사기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그 묘일주. 토끼는 기가 얇다 그랬잖아요. 그런 묘일주 같은 사람한테 사기를 쳐야지 이런 진일주 같은 사람한테는 사기 쳐봤자 치려고 해봤자 먹히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이라는 그 상상의 동물이 그 상징하듯이 기기가 높고 외부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그 진취적 기상이 있고 다 좋은데 그게 사람이 진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나쁜 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쁜 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사람들을 봤을 때에는 사람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고 특히 진이 상간이면 식신상간에서 상간이면 거만하고 또 성기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이 복잡하고 고민이 많고요. 스케일이 크고 활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려고 하면 하진 않겠죠. 가정적인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일주라는 것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갖고 있으면 좋은 일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라고 하더라도 그 집에서 그 전업주부로만 산다면 이 진일주를 갖고 있는 여성에게는 잘 안 맞는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지장간을 보면 이 진일주의 지장간을 보면 무을계 그러니까 무토하고 을목하고 개수가 있어요. 그럼 을목하고 개수는 그 음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토는 양의 토인데 속에 있는 그 지장간을 보면 음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리부동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토는 복부 비만이 많고요. 당뇨가 많다 그래요. 이 당뇨가 많다는 것은 이 토의 그 성질을 봤을 때 우리가 뭐 짠맛, 단맛 뭐 이런 거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오행에서. 그런데 토라는 것은 단맛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뇨에 많이 걸리고 그리고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부동산, 식품, 건축 관련 일, 뭐 토목, 뭐 이런 쪽이 그 적성에 맞는다. 뭐 그러는데 이 단지 일지의 그 성격만 보고 그 사람의 그 직업을 맞춘다는 것은 파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 사주 전체의 이제 그 구성을 봐야죠. 그래 그래요. 그런데 그 대체적으로 있잖아요. 이 진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반복적인 일. 그러니까 뭐 풀렀다가 놨다가 뽑았다가 뺐다가 뭐 막 이런 식으로 뭐 치과 의사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쪽 일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진토에 관련된 그 성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게요. 어차피 천간 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간과 지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대단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충과 합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사주 이론들이 이제 재밌는 게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그 천간 지지를 확실하게 공부를 해 놓으면 그 밖에 다른 이론을, 여러 가지 이론을 공부할 때 상당히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 심도 깊게 그 사주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그 별일이 없는 한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강의를 올리는데요. 이게 이제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 기초과정도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이 전공심화 과정도 한 최소 2년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논하는 것인데, 이게 쉽게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걸 이제 성급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여유 있게, 이렇게 재밌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틀림없이 이 사주명리학의 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